조정 수익금액 명세서인데 이 조정 수익금액이라는 이 글자는 우리가 본 적이 있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분은 다시 보시면 이 글자 얘가 조정 수익금액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앞 시간까지 했던 게 회계상의 장부 금액을 우리 매출액을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매출액으로 바꿨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순서를 보면 회계상의 매출액을 지금 우리 이제 법인세법상의 매출액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나라 3대 세법이라고 말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내가 왜 소득세를 먼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법소부라고 말하는 이 세 개 중에 2021년도에 1년 동안 일어난 매출액을 제일 빨리 알려주는 세법이 뭘까요? 1년치를 제일 빨리 알려주는 거예요. 21년도 1년치를. 부가가치세법이겠죠. 1월 25일 날 이미 1년치 신고가 다 끝나요. 법인세는 3월 말에 할 거고 소득세는 5월 말에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이 제일 먼저 세법한테 신고를 해줬겠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이제 알고 있는 게 부가가치세법이 말한 매출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법인세법상의 매출액인데 이 두 개를 그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차이가 발생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입증해서 이것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니까 너가 알고 있는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액은 이렇게 더하고 빼면 그 금액이 되는 거야 라고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액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걸 이제 우리 여기서 쓰는 용어를 가지고 쓰면 결산서상 수익 금액을 가지고 이제 조정 후 수익 금액으로 바꾸고 이 조정 후 수익 금액을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과세 표준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한 거고 지금은 이제 이 작업을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구문 좀 이해가시나요? 제가 생각해도 계속 한글에다가 쓰다 보니까 는 것 같아. 이제 표현한번이 비대면 수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했던 건 이 구역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정 후 수익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조정 후 수익금액 방금 만들었잖아. 얘를 과세표준으로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다하고 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 항상 생각해야 돼요. 과세표준으로 만들 거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이 소식은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럼 할만하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열어서 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메뉴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의 첫 번째 탭은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의 내용인데 우리 회사가 제조업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기본 예제처럼 공사 같은 건설업도 할 수가 있고 부동산 임대업도 할 수도 있고 도소매업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업종별로 표준 소득 코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기준 경비율 번호라고 적혀 있는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업종별로 매출액이 수익금액이 발생했는지를 먼저 쓸 거예요. 우리 이 기준 경비율 번호 본 적이 있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어디서 봤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과세표준명세서에 보면 여기 코드 쓰는 칸이죠. 이 코드 쓰는 칸 여기가 그 코드예요. 우리 할 때 보면 코드가 이렇게 보면 얼마였죠? 얘가 269504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우리 시험 볼 때 보면 이게 그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업종별 코드 번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걸 지금 여기에다가 같이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적혀 있는 금액의 순서는 특별한 순서가 아니고 큰 금액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큰 금액 순서인데, 자, 이 금액이 지금 있는 이 금액 있죠? 이 금액이 우리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서 이 금액이에요. 지금 이 금액이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서식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첫 번째 기억하실 게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금액하고는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일단 여긴 틀린 거예요. 시작이. 그럼 이 금액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자, 이 160만 원의 정체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부산물이죠. 근데 부산물 매각하는 게 업종 코드가 있을까요? 이건 업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부산물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물은 주된 경비율 번호 있는 업종으로 같이 합쳐줄 거예요. 그럼 이 부산물 같은 경우는 제조업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건설업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뭐 제조업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제조업에다가 합쳐져 버릴 거고, 건설하면서 나온 거라 그러면 건설업 쪽에 합쳐버릴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수익 금액은 어차피 얘를 합치고 치우면 금액은 똑같은 거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 수익 금액이 매출액인데, 이 매출액이 우리나라에 팔아서 매출이 된 거냐, 수출을 해서 매출이 된 거냐, 이걸로 또 구분을 할 거예요. 지금 이 금액 중에 자, 이 금액들을 서로 분리를 시킬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팔았는데 국내 생산품을 우리나라에 내수 판매했느냐, 아니면 수입한 물건을 내수 판매해서 매출이 된 거냐, 아니면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우리의 매출이 된 거냐 정리해 주는 거예요. 얘는 그게 끝인 거예요. 정말 보고 정리만 하면 끝인 거지 문제 푸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정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정리가 끝나면 본 서식은 뭐냐면 얘예요. 자, 글자를 보시면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익 검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법인세법 수익금액의 차익을 검토하는 탭이 얘가 본 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를 클릭을 하면 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그리고 수익금액 법인세법 수익금액 차익 검토를 하는 건데, 자, 여기에 있는 얘가 조정 후 수익금액이죠. 그러면 이 금액이 이 금액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이 지금 여기에 딱 들어와야지 정확한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인데,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에 면세가 들어가 있을까요? 당연히 안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법인이 면세품 팔았을 때의 매출액엔 들어가 있나요? 당연히 상품 매출, 제품 매출하고 수용하니까 들어가 있겠죠. 그럼 걔가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면세 수익 금액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같이 맞아질 거잖아요. 그죠? 시험에서 계속 면세 수익 금액이 얼마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부가가치세 이야기하다 보면 면세 빼야 되나라는 오해할 수 있는데, 넣어야 일치할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데 계속 이야기하니까 찝찝해가지고 손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얘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자, 이 서식의 목적은 이거예요. 조정 후 수익 금액이 지금 14억 3,245만 원 있죠. 얘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이 금액으로 만들기 위해서 17억 300만 원 만들기 위해서
더하기 빼기를 할 거예요. 지금 차이가 이 금액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만큼 나는 걸 우리는 더하고 빼고 할 건데, 자 여기서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법인세는 소득세예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우리는 소비세 형태로 형식을 위주로 하지만 법인세는 소득세의 형태로 실질과세 원칙을 가지고 가요. 실제 돈 벌어야지 너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라고 하는 거지, 번 거 아닌데 세금 내라고 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세법은 판 거 아닌데 팔았다고 해서 우리 너 매출세 가지고 오라는 것들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죠? 간주공급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그 기억 안 해도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간주공급이나 간주임대료나, 자 그리고 우리 고정자산 매각하는 거 있죠. 우리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한 게 우리한테 매출인가요? 그리고 나에게 득이 되어서 들어온 게 있는 건가요?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가 아니죠. 우리의 자산을 주고 자산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익 금액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별시 없는 자는 간주 공급이니까. 근데 지금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 고정자산 매각하면 매매출 전표에다가 지금까지 쓰고 있었잖아요.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14건별로 다 썼죠. 그럼 부가가치세법에는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세법에는 얘가 들어오지 않는 게 당연히 정상이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부가가치세법에 맞춰줄 거니까 얘네들이 있다라고 하면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만들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우리 법인세법이 이야기하는 건데, 자 우리가 어제 문제 푼 거에서 자 예를 가지고 볼게요. 자 예를 들면 무태교량 신축. 이 무태교량 신축 문제 보면 어제 이런 글자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신경 하나도 안 쓴 거예요. 무태교량 신축에 대해서 수익금액 인식했고 세금계산서 발급했대요. 그러면 과세표준에 들어가 있겠죠.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2억 8천을 어제 수익금액에서 빼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과세표준이 알고 있는 대로 하려고 그러면 얘를 도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2억 8천을 다시 도로 플러스해서 넣어줘야 부가가치세법하고 똑같아질 거라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과세표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방금 우리는 이 앞에 법인세법상의 과세표 그 수익금액에서 뺐죠. 그럼 넣어야 일치하게 될 거니까 다시 넣어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더하기가 될 거예요. 그럼 얘 5번을 볼게요. 자, 얘 위탁매출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위탁매출에서 우리 1,000만 원 수익금액이다라고 올렸죠.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아직 미발행됐대. 과세표준에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얘는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더하기 빼기에 제가 방향성을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과세표준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한국말 잘 봐야 돼요. 자, 지금 얘 뺀다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이걸 수정신고로 반영했다면, 그러면 들어가 있을 거잖아. 그럼 얘도 올렸고 부가세법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한국말을 잘 봐야 돼요. 수정신고로 반영해서 넣었다 안 넣었다도 잘 봐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돼야 된다 안 돼도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해내는 거예요. 이 기준은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빨간색 있죠. 항상 우리가 싫어하는 이 빨간색이 사라지면 끝난 거예요. 차이가 없어지게 우리가 이 금액을 더하기 빼기를 여기다 해서 딱 금액이 나오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부터 작성을 해보면 자, 우리 교재에 지금 445페이지 있죠. 자, 첫 번째 그림은 지금 이거예요. 예. 지금 우리 수익금액 조정명세에서 작성한 이걸 이제 얘 보고하라고 여기에 준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당구장 표시를 보면 공사 수익금액 가산량 금액은 작업 진행률 차이, 우리 알잖아. 공사 수익금액 장기 건설공사로 했던 거.
그리고 차감란은 수익금액 인식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된 거, 예, 단기건설공사 거, 중소기업 특례에 의해 계산된 공사기송고 차입분이라고 적혀있죠. 자, 근데 얘 지금 조금 좀 부실하게 말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문제가 사실 저도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에 대해서 지금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다 안 했다를 지금 이쪽에다 많이 적어놨어요. 시험엔 절대 이런 짓 안 하겠죠. 지금 여기에다가 다 적어주면 이 문제만 보면서 하면 되는데, 저기다 적어 넣어가지고 쓸데없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제가 왔다 갔다 한 번씩 할 수밖에 없게 했는데, 자, 다음 우리 당구장 표시 두 번째 거 보면, 제품 매출 가산한 금액은 위탁 판매 매출자의 수탁 판매분이고, 차감란의 장기 할부 매출에 대한 것으로 차감란은 세금계산서 발급되었다. 이거 우리 3천만 원 줄였던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5천만 원 세금계산서 발행됐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부산물 매각 수입은 제품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다. 자, 부산물 매각에 대해서 제품 매출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얘는 제품 매출하고 있다가 합쳐줄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자료는 이제 업종별 표준소득률 코드가 있죠. 경비율, 기준경비율 번호. 그럼 이건 짝을 맞춰서 써줄 거예요. 짝지만 맞추면 돼요. 자, 그리고 영세율 적용분은 제품 수출분이며 그 외 수익 금액은 전액 내수분이다. 근데 이렇게 영세율 금액을 안 알려줄 때가 있어요. 영세율 금액을 안 알려주면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 적혀 있잖아. 그죠? 그럼 이 2억 원이 얘가 제품에서 나온 거예요. 2억 원이 제품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매출액 조정해줄 매출액이 내수 판매용이다, 수출이다 이 구분할 때 그럼 제품 라인에서 금액을 조정할 거라는 거예요. 자, 공사 수익 금액 중에는 면세 수익 금액이 3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시험 때 계속 이런 이야기 할 건데 들어가 있어야 돼 라고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야 돼. 거꾸로 만약에 빠졌다 하면 넣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다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에 과세표준에는 차량 운반구 매각 수입이 840만원,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밖의 차익 내역은 세무조정 자료를 참고한다. 지금 차량 운반구 매각 수입은 고정자산 매각으로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에 들어가 있지만 고정자산 매각이 수익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 거고, 간주임대료도 우리는 메인 매출 전피에 쓰는 과세표준에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는 메인 수익금액에는 얘 실제로 번 거 아니니까 너 이거 세금 내라고는 안 하겠죠. 번 세금은.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으니까 자, 첫 번째는 2번 자료를 보고 우리는 첫 번째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를 먼저 맞추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첫 번째 금액이 큰 게 7억 7,800 적혀 있는 거죠. 7억 7,800은 제품 매출이죠. 그죠? 지금 문제에서 이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7억 7,800 제품 매출이죠. 제품 매출은 지금 제조 건설자재 이 코드 번호죠. 그러면 자, 경비율 번호를 먼저 쓰세요. 얘 쓰고 나서 이 업태하고 종목이 전부 다 우리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 알려주면 쓰고 안 알려줄 때는 그냥 두는데 알려주면 알려주는 것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경비율 번호를 먼저 쓰라고 한 건 사실 제 습관이기도 한데 얘 먼저 써도 K라면 상관없어요. 얘 먼저 쓰고 얘 써도. 근데 스마트A는 얘 먼저 쓰고 얘 쓰면 다시 원상복구 돼요. 그냥 많이 있는 걸로. 그럼 또 써야 돼. 그럼 두 번 쓸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 먼저 쓰라는 거예요. 그럼 5억 9,285만 원은 공사 수익금이니까 제일 위에 451101 얘는 건설 일반 건설이고
6천만 원은 부동산 임대 수입이니까 701201 얘는 임대 부동산 임대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금액이 제조하고 관련이 있죠. 그럼 지금 이 160만 원을 먼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160만 원이 지금 제품 매출하고 관련해서 발생한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제품 매출이죠. 그럼 7억 7,800만 원에다가 160만 원을 더하면 얘는 7억 7,960만 원이 되겠죠. 여기 160만 원을 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아래 160만 원은 지워야 되겠죠. 여기에 160만 원을 더해준 거예요. 여기서 발생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때는 어디서 발생했다가 아니고 부산물에다가 제조 경비율 번호를 넣어놔요. 그러면 제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영세율 적용도 여기 제조에서 발생했다라고 했죠. 지금 2억 원 있는 이 영세율이 제품 제품 매출의 제품 수출분에서 나온 거니까 여기죠. 그럼 자, 2억이 영세율이면 국내 거는 2억 뺀 금액이 국내 생산품 판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영세율만큼 빼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5억 7,960만 원을 쓰게 되겠죠. 그럼 엔터를 치면 수입 상품을 내수 판매했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0원이나 스페이스 바 엔터 치면 영세율로 갈 거예요. 여기 방금 2억 원을 빼서 쓰고 그럼 2억 원 나온 걸 얘를 스페이스 바 엔터 치거나 0원이라고 쳐서 수출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수출액만큼 자기 자리에 맞춰서 빼주는 게 처음 할 일이고, 그리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날아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끝난 거예요. 할만하죠? 자, 다음 자,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익 검토로 갈게요. 자, 이제 얘네들을 볼 건데, 시험에는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막 얘네들 가지고 전부 다 뒤집고 이런 짓 안 해요. 시험에서는 이런 행동 안 해요. 근데 지금 얘는 우리가 좀 사이즈를 키워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순서대로 보게 되면 작업 진행률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4,385만 원 가산한 거 있죠. 이건 지금 우리가 4,385만 원 높인 건데 과세 표준엔 당연히 안 들어가 있겠죠. 그냥 너 이만큼 더 매출이라고 우리가 올렸던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빼줘야지 금액이 일치하게 되겠죠. 다시 올렸던 걸 과세 표준에 안 들어가 있으면 뺀다는 거예요. 과세 표준에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는데 난 안 들어가 있으면 더해줄 거고, 그러면 과세 표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마이너스,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 있는데 난 포함 안 돼 있으면 플러스. 근데 이건 보기 나름의 의미가 여러분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럼 방금 얘는 작업 진행률의 차이인데 우리가 올려줬던 건데 도로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385만 원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라고 했는지 이해가시죠? 자, 다음 우리 이제 특례 이해한 거 있죠. 2억 8천. 이것도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행된 건데 우리는 마음대로 줄인 거잖아요. 그럼 다시 얘는 더해줘야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쓸 건데 특례는 항상 특례를 위한 칸은 없어요.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고 자주 안 생기죠. 그래서 빈칸에다가 단기 건설 공사 특례 때문에 뺐던 거 이번엔 2억 8천만 원을 거꾸로 더해주는 거예요. 2억 8천만 원을 더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 제품 매출액 가산을 하는 위탁 판매 매출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 안 됐다고 옆에 우리 보고 왔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00만 원 높여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매출 누락에다가 마이너스 1,000만 원으로 줄여줄 거예요. 마이너스 1,000만 원. 다음 이제 차감란은 장기 할부 매출인 건데 세금계산서 발급됐대요. 예, 3,000만 원. 인도 기준 되어 있는 거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3천 줄였던 거죠. 근데 5천만 원이 전부 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됐나 봐요. 그러면 다시 3천만 원을 높여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얘는 거래시기 공급시기 죄송해요. 얘는 특례에 의한 거였죠. 장기 할부 매출 특례에 의한 거 3천만 원 도로 올려줄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조정 가산하면서 했던 얘네들에 대해서 지금 얘는 세무조정한 내용만은 아니죠. 얘는 매출액을 늘리고 줄인 거에 대해서 수익금액을 늘리고 줄인 거에 대해서 지금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에 따라 지금 조정해 준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이 앞에 매출액 증감시켰던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영이 끝냈죠. 그럼 이제 마지막 5번 자료를 보면 이제 과세표준에서 차량 운반구 매각 840만 원 과세표준 들어가 있고 수익금액은 안 들어가 있고 더해줘야 되겠네요. 여기에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거 있는 곳에 금액 840만 원을 더해주고 다음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주임대료 600만 원 있죠. 이 600만 원이 여기 간주임대료에 6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사라졌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없다면 어렵나요? 그렇죠? 시험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죠. 시험에 있어봐야 얘네들 중에 한 개 있어요. 나머지는 얘네들 이야기니까 주로. 지금 얘는 방금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에서 손댔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한 건데 우리는 앞에 세금계산서 발행된 대로 매출액하고 일치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수익 그 법인세법이 올리고 내린 걸 거의 다 역조정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에 대해서 수정신고하면서 조정했다면 그러면 여기에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거 가지고 바로 기출 문제를 갑시다. 정말 설명할 내용이 이거밖에 없잖아. 그죠? 자, 665페이지로 가는데 데이터가 안 좋아요. 자, 회사는 1282.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먼저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매출액과 영업외 수익 자료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얘는 조정 후 수익 금액인가요? 그렇죠. 결산서상의 지금 수익 금액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래 내용을 보다가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서 가감할 사항이 있다면 더해준 값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제품 매출과 공사 수익금액에는 영세율 대상 없으며 국내 생산품의 국내 내수 판매분이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내역이 있는데 수정신고서 반영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공사수익금 그리고 공사수익금인데 과세면세 다 들어가 있어도 문제없죠. 제품 매출 문제없고 기계장치 매각 체크해놓고, 얘는 지금 우리 수익금액에 안 들어와 있을 거니까 조정 후 수익금액에 이따 대줄 거란 이야기예요.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수정신고 내역도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선수금 중 1,000만 원은 선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단기말 현재 제품 공급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예, 무슨 이야기일까? 자,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했대. 과세표준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공급 시기인가요? 회계상에? 아니죠. 그러면 제품 매출로 처리 안 하고 그래서 선수금 처리했다는 거예요. 법인세법은 매출로 보나요? 아니죠. 그럼 조정 후 수익금액에도 안 들어가 있겠네.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그럼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그렇죠. 더해줘야지 똑같아지겠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됐는데 우리는 안 돼 있으니까 1,000만 원만큼 우리는 더해줄 거다. 다음 3번에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작성 시 발생한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입금산입 공사수익금 5천만 원 유보,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과소분임. 이 말은 여기에 공사수익금액에 입금 산입하면서 수익금액 과소분이니까 이 금액을 여기에 더 더해 주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여기에 5천만 원이 더한 금액이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가는데, 자, 우리 지금 책에서 지금 책이 아니고 지금 백데이터를 좀 잘못 만들었어요. 백데이터를. 그래서 우리가 손을 좀 대가면서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다른 문제가 있으면 다른 문제를 제가 먼저 보고 얘로 와서 이 부분 수정해야 돼요라고 할 건데, 얘만 단독으로 나온 건 얘 하나밖에 없고 이 다음부터는 수익금액 조정명세서하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같이 나오는 문제들만 많이 있어서 단독이 얘 하나밖에 없어서 좀 수정하면서 손 댈게요. 근데 이 다음 거부터는 얘 들어올 때마다 근데 그 덕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면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는 제일 위에 있는 건 지금 우리 제품 매출에 대한 거죠. 그러면 코드 번호, 경비율 번호 맞고 제조, 전자, 응용, 공작기계, 이 금액은 뭐 손댈 필요가 없죠. 다음은 건축 공사 수익금, 건설 건축 공사고, 여기에는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20억 5천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5천만 원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여기에 영세율에 대한 거 없고 작업폐물 없고, 그럼 여기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는 작성이 끝난 거예요. 없으니까. 자, 그럼 일단 한번 저장 버튼 누르고, 꼭 눌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익 검토로 가면, 자, 지금 얘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자, 지금 얘가 데이터가 제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얘 금액하고 얘 금액하고 일치해야 된다고. 지금 틀리죠?
그래서 자, 여러분 먼저 46억 4천만 원으로 좀 변경을 할게요. 우리 시험 때는 이런 짓 할 일이 절대 없어요. 이런 행동 시험 때는 절대 안 해요. 이 데이터가 잘못된 거고 기출문제 옛날 거 데이터로 하면 또 잘 들어와 있어요. 다음 또 하나 더 봐야 될 게, 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반영한 게 46억 5천이죠. 근데 지금 얘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틀렸죠? 그래서 자, 여기에 면세 수익 금액 있고 나머지들 쭉 더하면 얘가 41억 5천만 원이 돼야 46억 5천이 되죠. 명세율은 없었고. 시험 때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수정을 한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래도 이 덕에 어떻게 값들이 일치해야 되는지 알게 됐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좀 볼게요. 자, 기계장치 매각한 거 5천만 원이 있죠. 이건 수익 금액이 안 들어와 있는데 과세 표준엔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 25번에 5천만 원을 더해야 치워야 되겠죠. 그죠? 기계장치 매각. 다음 우리 선수금에 대해서 1,000만 원 있는 거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과세 표준엔 들어가 있고 수익 금액에는 안 들어와 있고,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더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거래 공급 시기 차이인 거죠. 그럼 여기에 1,000만 원을 더해주고. 있나요? 자, 다음 우리 이거 생각해야 되죠. 3번에 우리가 5천만 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매출액하고 얘를 수익금액 과소분을 5천만 원 높였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됐을까요? 당연히 그럴 일 없겠죠. 그럼 얘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작업 진행률의 차이에서 마이너스 5천만 원을 빼줄 거예요. 빨간색이 없어지니까 느낌이 좋죠. 근데 얘가 오히려 긍정적인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나중에 안 맞으면 아직도 틀렸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맞추고 저장하면 얘는 끝이에요. 자, 사실 지금 여기에서는 제일 포인트가, 얘는 시험 때 되어 있을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고, 이걸 생각해내는 거였죠. 지금 얘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도로 빼야 된다는 것만 생각해내시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제가 이 문제가 별로 많지 않다라고 말한 거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만 나오는 문제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문제에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더하기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두 개를 다 시키는 문제들이 더 잘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서식만 시험 문제에 나오면 걔를 가지고 깊이 내기 때문에 어렵게 나와요. 근데 두 개를 시키잖아. 그러면 대충 작업만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럼 579페이지로 가서 교재는 1275.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발생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자, 그럼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관련 사항에서 기작성된 수익금액 명세서를 참고하여
누락된 매출 관련 세무 조정을 하시오. 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계산서 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제품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외상 매출에 대해서 누락된 게 있는지 나중에 기타 수익금액 조정 쪽에 가서 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세무 조정도 해줘야 되겠죠. 그럼 가산 조정, 차감 조정 해줄 건데, 지금 방금 우리 계산서에 그럼 550만 원 높일 거잖아. 근데 수정신고서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익은 안 나오겠죠. 차익 검토 탭에서는. 자, 다음 손익계산서에 수익 반영 내역 적혀 있죠. 이번에도 손익계산서예요. 조정 후 수익 금액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는 매출액하고 영업외 수익이 적혀 있죠. 그럼 부산물 매각대가 있나 본데 얘가 지금 제품 매출하고 코드가 같죠. 그러면 제품 매출에다가 합쳐줄 거예요. 이따가. 자, 다음 3번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내역에서 수정신고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자, 이번에도 기계장치 매각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선수금 보이죠? 선수금은 지금 여기 과세표준에 들어와 있는데 선수금은 우린 수익금액으로 회계도 세법이든 다 인식 안 할 거잖아. 그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수정신고 내역도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자, 그럼 이제 전부 다 봤으면 항상 우리는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를 먼저 작성하는데, 지금 이 금액이 결산서상 수익금액이겠죠. 먼저. 그죠? 이걸 가지고 먼저 불러서 얘만큼 가산해주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 자료를 먼저 참고를 해서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 가서 먼저 1번 매출 F4번 누르고 제품 매출 11억 900만원 일치하죠. 다음 또 매출 F4번 눌러서 공사수익금 11억 일치하네요. 다음 영업외 수익에 F4번 눌러서 잡이익이고 잡이익 150만원 전액이 부산물 매각된가 보네요. 그러면 이제 얘들이 다 들어왔죠. 자, 그럼 지금 우리 첫 번째 거 있었잖아. 첫 번째 거 기타 수익금액 조정 가서, 자, 우리 문제에서 제품 매출액이니까 제품 매출로 가고 550만원의 외상 매출액이고 매출 원가는 300만원이죠. 외상 매출 누락한 거예요. 됐죠? 그럼 일단 수익 금액에는 이 금액이 550이 들어왔으니까 잘 들어왔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세무 조정은 하라고 문제에 적혀 있으니까 첫 번째 줄에 적혀 있죠. 매출 관련 세무 조정하라고. 그러면 F3번 조정 등록에 가서, 자, 외상 매출에 대한 건 F4번 누르면 외상 매출 누락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나쁜 짓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너가 빠뜨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계 처리하면 추인하도록 유보 발생으로 처리할 건데, 만약에 현금 매출 누락했다면 그때는 소득 처분은 상여로 대표이사 책임지는 걸로 쓸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응원가. 자, 대응원가는 없어요. F4번에 없기 때문에 그냥 매출 원가 저 창이라고 없는 거 아시죠? 문제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유보 발생, 송금 산입, 매출 원가, 유보. 문제 있는 그대로 쓰면은 정확하게 인지할 거잖아. 네가 써준 대로 썼는데 왜? 그죠? 그럼 의미가 통해야지 문제하고. 자, 이렇게 두 개 가산 조정하고, 자,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면, 자, 얘는 이제 끝났어요. 지금 조정 등록도 조정 등록이래. 수익금의 조정 예산도 정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 금액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얘가 그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열어서 봤더니 금액이 그대로 왔다. 그죠? 22억 1600만 원. 그래서 잘 들어왔죠? 22억 16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자 이제 첫 번째 거 여기에 제품 매출은 제조, 전자, 응용, 공작, 기계고 아래 거는 451104 건설, 건축공사. 자, 그리고 이 150만 원이 제품 매출에서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금액에다가 150만 원을 더하면 11억 1600만 원이 되네요. 그럼 얘 금액을 11억 1600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런데 이 11억 1600만 원 중에 비교해 보시면 우리 문제표에 비교해 보시면 직수출액이 900만 원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 900만 원을 빼면 내수 판매한 국내 생산품은 11억 700만 원이라는 거네. 그죠? 그럼 이 900만 원 수입 상품을 내수 판매한 거 아니니까 지우면 수출에 900만 원이 들어갔죠. 그럼 이제 얘는 당연히 꼭 지워줘야 되겠죠. 여기에 됐잖아. 그럼 지워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업종별 수익 금액은 끝났고 자, 과세표준과 수익 금액 차익 검토로 가서 자, 블록이 눌러 보시면 자, 여기에 있는 금액 수익 금액 계정조에 적혀 있는 이 조정 후 수익 금액이죠. 이 금액이 여기하고 일치하죠. 또 문제 보시면 수정신고서 반영분 금액하고 22억 4700 일치하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거는 그가 좀 잘못되어 있어서 저가지고 손댄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거 정도는 한번 확인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기계장치 매각한 거 있었죠. 기계장치 매각한 거 고정자산 매각에서 3천만 원. 또 우리 선수금 100만 원. 자, 우리 첫 번째 조정하면서 550만 원 높인 거는 여기에 안 들어와도 되나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죠. 수정신고서에 반영되었다고 했으니까. 이 말이 없으면 550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얘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빨간색이라고 너무 섣부르게 오케이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면 자, 얘도 끝이에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 기출문제 631페이지로 갑시다. 그래서는 1279 631페이지 폈었죠? 자, 문제 볼게요. 자, 1번 다음 자료 이용하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및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시오. 자, 이번에도 손익계산서상의 수익금액이 있고 제품 매출에는 직수출 2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 이따 빼주면 되고 다음 제품 재고 자산에는 적성품 2,700만 원, 판매가 3,105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2020년 12월 31일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팔았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그럼
여기 수익금액에 판매가 올려주고 판매가하고 재고자산에 2,700이 있다고 했으니까 매출 원가는 세무조정해주고 하지만 차익은 안 뜰 거고 그죠? 자, 부가가치세법 세신고서상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거래다. 그런 건 다 들어가 있겠네. 그리고 대표이사 자택의 전자기기 부품으로 원가 120, 시가 180만 원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해당 제품은 매입세 공제를 받은 제품이다.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죠. 매입세 공제를 받은 제품이다. 얘는 간주 공급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얘는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가정한 거네요. 그럼 개인적 공급의 시가로 180만 원이 과세 표준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얘가 끝이에요. 자, 그럼 먼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들어가서 자, 먼저 제품 매출 있죠. 1번 매출 F4번 제품 매출 5억 3,170만 원. 또 매출 상품 매출은 3억 7,310만 원. 일치하네요. 자, 다음 지금 우리 적성품에 대해서 매출 누락한 거 있죠. 위탁 매출 누락한 거 기타 수익금액 조정에 와서 얘는 제품이니까 제품 매출이고 3,105만 원 그리고 2,700만 원 위탁 매출 누락한 거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먼저 조정해주고 위탁 매출은 우리는 좋죠. F4번 누르면 위 치면 위탁 매출 누락. 다음 차감 조정에서도 위라고 치면 위탁 매출 원가 누락. 과거에 어느 이상한 출제위원이 조정 코드 도움 쓰지 말고 직접 입력하라고 낸 거예요. 진짜 바보였어요. F4번 눌러서 보고 그냥 쓰는 건데 그 사람이 한번 그 짓 하고 나서부터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해요. 그 사람이 컴퓨터 잘 몰랐나 봐요. 그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자, 그럼 이 3,105만 원이 수익 금액의 제품 매출에 가산되어 있으면 이제 조정 후 수익 금액이 만들어졌죠. 자, 그럼 저장 버튼 누르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 열어야 되죠. 만약에 얘를 먼저 열었었으면 다시 한번 불러오게 하고 내가 실수로 얘를 먼저 열어버리면 이 글자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금액하고 그리고 이 금액이 일치한지 그럼 제대로 불러와짓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번에 경비율 번호 업종 코드만 적혀 있지 뭐 다른 업태 종목은 없으니까 여기 적혀 있는 얘만 사용하면 되고 근데 여기에 제품 매출이 지금 위에 있는 이 금액이죠. 근데 여기에는 직수출이 2억 원 있으니까 2억 원 빼고 3억 6,275만 원을 국내 생산품에 쓰고 수입 상품 아니다라고 지우면 영세율로 넘어갔죠. 자, 여기로 넘어갔죠. 자, 그럼 이제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은 끝났고 자, 그럼 이제 과세표준 수익금액 차익 검토로 가면 자, 불러오기 했을 때에 이 금액이 지금 이 금액하고 일치하고 얘는 맞겠죠.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게 여기도 수정신고 들어가 있고 모두 과세 대상이고 차이는 얘밖에 없죠. 그럼 180만 원만큼 과세 표준에 들어가 있는 우리 개인적 공급에다가 180만 원 써주면 얘는 끝나죠. 근데 두 개가 같이 합쳐져 있으니까 오히려 간단하게 하나씩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서식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게 훨씬 더 그냥 작업형처럼 쉬워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얘는 끝났죠. 자, 또 봅시다.
자, 703페이지. 그래서 1285 바꾸셨죠? 자,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매출액들이 적혀 있고 얘도 손익계산서상 수익금액이고 부산물 매각대는 제품 매출에서 나온 거다. 일단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두세요. 상품 매출에서 부산물이 나올 일이 없죠. 부동산 임대 수입에서 나올 일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썼던 거예요. 제품 매출이나 공사 수익금에서 나올 거라고. 그죠? 자, 그럼 이제 직수출이 있는 거 이따 보고, 자, 다음 페이지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내역에서 기계장치 매각, 사업상 증여, 얘네들 과세표준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수익금액에는 안 들어가 있겠죠. 자, 부가세 신고 내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당사는 매출거래처에 제품 800만원, 시가 1000만원을 증여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왜 그랬을까? 여기 있는데.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따로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 1000만원에 팔았다고 예수금 100만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도 뭔가 있는 듯 했는데 뭔가 없어요. 별로. 그럼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세무 조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자, 그럼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가서 자, 우리 먼저 제품 매출에 1번 매출 눌러서 제품 매출 13억 8,700 매출에 상품 매출 8억 3천만 원 그리고 영업외 수익에서 자비익 300만 원. 얘가 전부 다 부산물 매각되네요. 자, 그럼 여기는 조정하고 할 거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고 저장하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끝났어요. 뭐 특이한 정보 없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열어서 22억 2천 일치하네요. 자, 그럼 먼저 제조에 대해서 자, 경비율 번호 있고 얘는 제조 전자 응용 공작 기계고 상품 매출은 도매 컴퓨터 및 주변 장치 그리고 이 부산물 매각은 제품 매출에서 나온 거니까 300만 원 더하면 13억 8천만 원이 되겠네요. 맞죠? 9천이었어요? 8,700이니까 방금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가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어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지워도 되겠죠? 자, 지우고 이제 1억 2,700만 원이 직수출액이 있네요. 자, 이제 건방지게 암산 안 할게요. 자, 이 금액에 1억 2,700만 원을 빼면 12억 6,300만 원이죠. 그럼 12억 6,300만 원을 쓰면 1억 2,700. 예, 수입 상품 내수 판매 아니다라고 하면 수출로 넘어갔어요. 자, 이제 작성 끝났죠? 자, 이제 과세표준 수익금액 차액 검토로 가서 지금 얘 들어와 있고 얘도 들어와 있네요.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에 지금 우리 기계장치 매각한 거 고정자산 매각 5천만 원을
여기 25번에 5천만 원 써주고, 그리고 우리 매출 거래처에 준 거는 사업상 증여죠. 여기에 1,000만 원 쓰면 빨간색이 사라졌네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끝이에요. 야, 지금 분위기는 이거 시험에 나오면 좋겠죠? 정말 신기한 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그때부터 더하기 빼기가 꼬이기 시작해요. 이제 내가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항상 수업할 때마다 느끼는데 수업하는 그날이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 그날에 이제 기준점 한 방향만 보고 있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 방향을 쳐다보셔서 그런지 이제 저한테 질문하실 때 계속 왜라는 분위기를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 자, 715페이지 갑시다. 1286.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법인세는 전 회차에 나왔다고 그 다음 회차에 안 나오는 건 절대 없어요. 연타로도 잘 내고 자주 나오는 건 3연타도 나오고 그래요. 자, 그럼 715페이지에 회사 1286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및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시오. 자, 손익계산서상 수익금액이고 우리 경비율 코드 있고 제품 매출의 수출이 있고, 이번에 수탁자가 판매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당사에 통보하지 않은 제품 매출 80만 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매출 누락과 관련된 대응원가는 40만 원이고 기말 재고로 집계되었다. 단 매출 누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대응원가도 기말 재고로 잡혀 있다는 건 세무조정할 때는 매출액하고 그리고 매출 원가를 다 인식하라는 거고, 세무계산서 발급 안 된 거니까 수익금액에 집어넣었다가 우리는 차익검토에서 뺄 거예요. 80만 원을. 그죠?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제품 제조원가 200만 원, 시가 400만 원을 매출 거래처에 판매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판매 장려금을 물건으로 주면 사업상 증여라고 했죠. 그래서 간주 공급으로 400만 원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얘도 끝이에요. 자, 그럼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가서 이번에 손익계산서 수익금액 매출 두 개만 있네요. 자, F4번 눌러서 제품 매출 35억, 다음 상품 매출 24억 500만 원, 다음 기타 수익금액 조정으로 가서 자, 우리 수탁자가 판매한 게 제품 매출이네요. 그리고 수익금액이 80만 원, 대응원가가 40만 원. 얘도 위탁 매출 누락한 거죠. 수탁자 이런 표현 나오니까. 그러면 F3번 조정 등록 가서 위탁 매출 누락한 거 80만 원, 위탁 매출 원가 누락한 거 40만 원. 자, 다음 이제 수익금액 조정 계산 와서 항상 얘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이제 잘 들어와 있으니까 저장 버튼 누르고, 다음 조정 후 수익금액으로 와서 59억 580만 원이 그대로 잘 들어와 있고, 자, 그럼 여기에 경비율 번호만 주고 있으니까 일단 경비율 번호를 쓰고, 그럼 제품 매출에서 3억이 영세율이니까 3억 빼면 32억 80만 원. 이 3억은 수출 영세율 대상이고, 자,
그럼 이제 얘는 작성이 끝났는데 차액 검토에서 자 불러오기 하고 자, 차액 검토에서 보면 지금 조정 후 수익 금액 맞죠? 그럼 우리가 차이 나는 게 먼저 매출 누락한 거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죠? 근데 올렸었잖아. 그래서 우리 도로 빼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80만 원을 빼고 다음 페이지에 우리 사업상 증여는 우리는 수익 금액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얘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이제 얘는 끝난 거예요. 생각보다 할만하죠. 자, 다시 445페이지 와서 자 이번엔 우리 스마트A 프로그램 9200번 들어갈게요. 자, 이 스마트A 프로그램을 만지는 바는 우리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자리에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미래산업으로 그죠? 아마 아무도 손 안 댈 거예요. 전부 다 160시간짜리라서 아니면 시간이 짧은 거라서 자 그럼 어제 저와 같이 법인 조정 탭에 가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봤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이거 가지고 이번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이걸 다시 여기에서 작성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가면 자 여기에는 조금 성의 없이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수입조회라고 누르시면 위에 수입조회라고 있죠. 수입조회 누르면 우리 얘네들이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을 보고 일일이 하나씩 맞춰주는 거예요. 얘를 뭐 이걸 꼭 금액 순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지금 적혀 있는 순대로 그냥 쭉 불러왔어요. 그런데 뭐 금액 순대라면 제일 예쁘기는 하겠죠. 그죠? 지금 방금 제가 어떻게 불러왔는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지금 아래 보니까 어이구 부가가치세 안 들어왔다. 그죠? 새로 부르기 한번 할게요. 위에 새로 부르기 그러면 아래 부가가치세 들어왔죠. 여기 탭 없잖아. 차익 검토가 여기에요. 그리고 차익 내역은 여기서 쓸 거예요. 그럼 이 서식 하나에 지금 다 끝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부가가치세 가세표준 윗줄에 있던 내역이 이 금액들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우리 경비율 번호 자료 2번을 보고 우리 첫 번째 거 5억 9천 얼마가 공사 수익금이었죠. 451101 제가 얘 손대면 왼쪽이 바뀐다라고 했죠. 적혀 있어도. 그래서 건설 일반 건설 자, 얘는 269504 제조업인 거 제조 건설 자재 다음 701201 얘는 임대 부동산 임대 그리고 이 금액이 아니구나 이 금액이 제품 매출이 부산물 매각 들어간 거죠. 자 우리 이 스마트 A에서 컴퓨터에 계산기 쓸 거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Q를 누르시면 계산기가 떠요. 얘는 컨트롤 Q를 누르면 계산기가 떠요. K랩처럼 버튼이 없어서 K랩 계산기 쓰시는 분은 여기에서 이걸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160만원 더하면 얘 금액이 7억 7,960만원이 되겠네요. 지금 방법은 똑같아요. 보여주는 느낌만 틀린 거지. 그럼 160만원은 지워주는 거죠. 그죠?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영세율은 이제 대놓고 아래 보이죠? 2억 이 2억이 제품 매출에서 나온 거라니까 여기에서 2억 빼고 5억 7,960만원을 쓰고
수입 상품 내수 판매한 거 아니다. 차이가 없죠 하는 게. 처음에 우리가 불러온 거 말고는 지금 똑같은 작업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는 여기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새로 불러오기 하면 불러와줘요.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 상세 보기 눌러서 여기 왼쪽 말고 오른쪽 있는 업종별 수익 금액에서 불러오면 얘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차익은 어디에 쓰냐면 여기 일괄 작성 있죠. 아래쪽에 일괄 작성, 여기를 클릭해서 과세표준 수익 금액의 차익 내역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쭉 세로로 적혀 있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간주 공고와 같은 수익 금액 제외. 여기서부터 작업 진행률 차이. 그럼 우리 작업 진행률 차이가 여기에 있었죠. 금액 첫 번째 4,385만 원을 빼줘야 됐잖아요. 그러면 빼기 4,385만 원이라고 쓰고, 다음 우리 특례에 의해서 줄였던 단기건설공사는 아래 빈칸에 단기건설공사 2억 8천만 원을 다시 높여줘야 되고, 특례에 의한 것 있었죠. 다음 제품 매출 1,000만 원에 대한 거는 매출 누락한 거였죠. 그럼 얘는 우리는 세금양서 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0만 원을 여기에 써주는 거예요. 여기에. 다음 3,000만 원은 우리 그 장기 할부 매출 특례에 대한 거였죠. 그러면 장기 할부 매출 3,000만 원 더해 주는 거고. 자, 그럼 우리 4개는 전부 다 끝났고, 자, 우리 교재 아래 5번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의 차량 운반구 고정자산 매가액이 840만 원을 더해 줘야 될 거고, 간주 임대료 600만 원도 더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차액 입력이 다 끝났으면 선택하면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일치하게 나왔죠. 지금 아래에 있는 여기 차액하고 여기 있는 차액하고 일치하게 나왔죠. 그러면 정확하게 작성한 거예요. 보여주는 것만 다르지 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그 내용이나 과제는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수익금액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는 내용이었어요.